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흑표전차의 개량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경에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개량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K2 흑표전차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의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K2 흑표전차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우선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부터 이야기하자면, 흑표전차 창정비 주기 도래에 따른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여 소요군의 흑표전차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창정비를 위한 흑표전차 각구성품 시험장비, 특수 공구 제작, 창정비 작전요구서 작성, 원활한 흑표전차 창정비를 위한 패키지 시설 건설이고요. 당연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루어진 흑표전차의 창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흑표전차 성능 개량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요소 증대 등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무인 복합능력 구비를 위한 흑표전차 성능 개량 소요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적 대전차 미사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능동 방어 시스템 장착이 있고요. 도시지역 산악지역에서 작전 수행 간 승무원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장치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사청에서 내놓은 흑표전차 개량 사업 개요인데요. 결론은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흑표전차의 성능 개량에 따른 기본 장비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아이언 비전, 거기에 RCWS입니다. 물론 이건 개량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개량 내용이 이 세 가지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위사업청이 흑표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기본 서류에 불과하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개량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개량 내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지는 올해인 2024년 상반기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KIDA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 선행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실제로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지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왜 지금에 와서 개량 계획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흑표전차를 3차 양산까지 완료했고 올해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대를 추가 생산하는 4차 양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양산이 끝나면 아직까지 K1A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수도기계 화사단도 흑표로 완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 육군이 그렇게 원했던 7군단에 대한 흑표전차 완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군을 위한 흑표전차의 생산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육군의 흑표전차는 추가 생산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군을 위한 흑표전차의 생산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흑표전차의 개량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흑표전차는 2014년부터 양산이 되었고 그래서 2029년이 되면 초도 양산된 흑표전차의 수명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5년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주기 중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량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흑표전차를 개량하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8년부터 개량이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개량 내용을 결정하고 개량형 전차의 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흑표전차의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흑표전차는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까요? 우선 앞에서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있었던 것처럼 능동방어 시스템과 그리고 아이언 비전 거기에 RCWS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흑표의 개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경에는 이 장비들도 전부 국산이 개발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당장 능동방어 시스템은 내년인 2025년경에 드디어 시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을 가지고 각종 시험을 하게 되면 빠르면 2026년에, 늦어도 2027년이면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개발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8년부터 시작하는 흑표전차 개량 사업에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형 아이언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데요. 현재 현대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산 아이언 비전 같은 경우는 기술 성숙도가 TRL4에 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선 TRL이라는 건 기술 성숙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TRL5가 되면 기술이 양산 가능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형 아이언 비전의 양산 가능 단계 바로 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에 국산 아이언 비전을 흑표의 개량이 이루어지는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한국형 아이언 비전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보다 나중에 개발되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이언 비전과 그 성능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아이언 비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장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언 비전은 6개의 CCD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마치 하나의 영상처럼 연결해서 HMD 그러니까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시연해주는 장치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여기에 열상 카메라, 물론 비냉각 방식이겠죠. 열상 카메라까지 달아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에 포착되는 목표물에 대한 자동 경고와 자동 표시 기능도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에 비해서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아이언 비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360도 시연 장치를 개발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CWS 같은 경우도 이미 방사청의 자료에도 AI 기반 RCWS라고 했고, 당연히 적이 나타나면 적에 대한 자동 식별 그리고 자동 표시, 그리고 당연히 자동 조준도 가능한 RCWS가 장착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AI 기반 RCWS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장 네트워크와 연동되어서 조준하는 것만으로도 포병의 화력 지원이 가능한 AI 기반 RCWS가 장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CWS에 대한 새로운 요구 조건이 요즘 등장하고 있죠. 그건 바로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요격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 하여금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RCWS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콩스버그사는 기존 M2 브라우닝 12.7mm 기관총의 발사속도가 느려서 무인기 요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발사속도가 향상된 기관총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관총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K6 기관총을 그대로 활용해서 적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리하면 사거리나 발사속도 등에서 무인기 요격용으로 별도로 개발되는 기관총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측 관계자분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요격거리를 300m까지는 확보할 수 있고 300m면 적의 자폭 드론을 요격하기에는 충분한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RCWS는 기존 기관총을 그대로 활용하는 대신 사거리는 짧고 거의 자폭 드론 대응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RCWS는 무인기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일 뿐이고 당연히 적 드론에 대한 주력 방어 수단은 복합형 능동 방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흑표전차의 개량에 적용될 복합 능동 방어 시스템과 RCWS를 활용한 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면 능동 방어 시스템용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사용해서 적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무인기까지 탐지하게 될 것이고 이리 포착한 적 무인기에 대해서 1차로 재밍 시스템으로 재밍을 하게 되고 2차로 육상형 DIRCM으로 적 무인기의 시커를 공격해서 적 무인기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3차로 RCWS에 의해서 하드킬 요격을 시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4차로 그래도 자폭 공격을 해오는 자폭 드론에 대해서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총 4차에 걸쳐서 적 드론에 대응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4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적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걸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올린 대표적인 자폭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를 보시면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대 60도 각도까지만 목표에 접근할 수 있고 능동 방어 시스템은 최대 70도의 각도까지도 방어가 가능하기에 스위치 블레이드를 충분히 요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위치 블레이드 말고도 다른 자폭 드론도 그 구조상 60도 이상의 각도로 목표를 공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도 자폭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합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개량된 흑표는 적 드론에 대해서 총 4차에 걸쳐서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개량된 흑표의 드론 대응 능력이고요. 그럼 흑표의 방어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흑표는 전면에는 700mm급 운동에너지탄을 방어할 수 있고 1300mm급 성형작약탄까지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에는 RPG-7은 물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인 북한판 AT4인 불세투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세투는 관통력이 500mm급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흉내낸 불세3라는 미사일을 선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흑표의 개량형은 이 불세3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코넷은 최대 1300mm의 관통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평균 10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제조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의 불세3도 1000mm 이상을 관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흑표전차의 정면은 몰라도 측면은 불세3에 관통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은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방어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능동방어 시스템 같은 것 말고 흑표의 장갑 방어력을 향상할 계획은 없느냐 한다면 현재 우리 육군은 흑표의 장갑 방어력에 충분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방어력 향상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뢰방어 능력만은 향상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흑표의 지뢰방어 능력은 레벨2로 폭약량 5kg의 지뢰가 터지는 것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kg의 지뢰는 항공살포나 야포에서 발사하는 지뢰살포탄에 탑재되는 경량형 대전차 지뢰의 폭발력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군의 주력 대전차 지뢰는 폭약량이 8kg이 넘어가고, 이 폭약량 8kg이 넘는 지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레벨3의 지뢰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도 최소 레벨3 이상의 지뢰방어 능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MMC 장갑을 개발했고, 우리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MMC 장갑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폴란드의 흑표 PL의 가격이 200억까지 상승함으로 인해서 흑표 PL에 MMC 장갑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MMC 장갑을 개발한 이유는 바로 흑표 전차의 지뢰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산 MMC 장갑은 흑표 전차의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지뢰방어 장갑으로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차의 하부의 지뢰방어 장갑은 다른 곳의 장갑에 비해서 세라믹의 비중이 더 높고, 그래서 MMC 장갑을 다른 곳에 적용했을 때는 전체적인 방어력이 30% 정도 향상되지만 하부의 지뢰방어 장갑으로 MMC 장갑을 활용하게 되면 방어력이 50% 정도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흑표 전차의 하부 장갑을 MMC 장갑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흑표 전차는 레벨3의 지뢰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게를 약간 증가시키면 그 이상의 지뢰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 MMC 장갑은 시기적으로 2028년 이전까지는 양산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우리 흑표의 지뢰 방어 장갑으로 사용되는 건 물론 폴란드에 수출되는 흑표 PL의 장갑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MMC 장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고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고작 우리 흑표의 지뢰 방어 능력 향상에만 사용한다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산 MMC 장갑을 1천여 대나 생산되는 폴란드의 흑표 PL에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군도 훨씬 저렴하게 MMC 장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흑표는 다른 곳의 방어력은 현재 육군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에 고가의 MMC 장갑을 적용해서 방어력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그럼 공격력은 어떠할까요? 솔직히 공격력도 우리 육군은 지금의 흑표에 만족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흑표 전차의 주력탄으로 북한은 물론 우리 주변국의 전차를 격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우리 군은 신형탄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군의 수요만을 볼 수는 없고, 결론은 우리 흑표가 수출 시장에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흑표 전차의 공격력은 우리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흑표의 수출에 있어서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인 로템 측에서는 공격력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의 투자로 신형 철갑탄을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 기회에 특히 자동신관장 입기와 시가전용 다목적탄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필요도 없는데 수출을 위해서 육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주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특히 자동신관장 입기와 시가전용 다목적탄은 시가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대의 전쟁 경향을 봤을 때 우리 흑표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들은 결코 업체가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아닌 국내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업체의 수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자동신관장 입기와 시가전용 다목적탄은 충분히 국내 수요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육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2024년인 올해부터 흑표 전차의 개량 사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육군용 흑표는 수출용 흑표인 흑표 PL이나 흑표 EX 같은 성능으로까지는 개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군이 우리 군용 흑표에 대규모 개량을 해야지만이 그것과 관련해서 개량에 대한 대규모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흑표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흑표 전차는 최대한 대규모 개량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인 로템의 주장이고, 저도 당장 직면한 위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우리 흑표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도 흑표의 대규모 개량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량 사업비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게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흑표는 어느 정도까지 개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